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옆에는 지금 오피스 메이트인 김홍민 대표님, 저랑 지금 뭐 나이가 동년배라서 지금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슈즈 리셀링으로 월 500 정도를 이제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슈즈 리셀링 시장에 대해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이거를 유료 강의 형태로 또 제작을 할 계획도 있어요. 아무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홍민이라고 하고요. 네. 뭐 리셀러라고 하긴 좀 그런데 네. 뭐 이쪽 운동화 시장을 워낙 옛날부터 좋아했고 지금은 나와서 요 시장으로 한번 뛰어들어서 제가 네. 사업화 시켜볼까 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이게 사업화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가요? 어렵죠. 예. 네, 제가 그렇죠.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렇긴 한데 네. 뭐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그 전에 원래 직장 생활을 좀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오래 했죠. 예, 한 몇 년 하셨어요? 한 6년 정도 했고 그 전에도 원래는 건설업 쪽 많이 했었고 뭐 그렇긴 했는데 뭐 직장 생활이 안정적이고 정말 좋은 거긴 하지만 뭐 조이님 말처럼 이게 어쨌든 남자라면 한 번쯤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봐야 되는 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원래 직장 다니기 전에 PC방 사업도 좀 네, 했던 걸로 했었죠. 알고 있어요, 그렇죠? 했었죠. 깔끔하게 제가 네.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자녀가 생기고 그러면서 자녀 부양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다가 뭔가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한 뭐 염증이라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죠.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가끔씩 이제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뭔가를 좀 남들보다 잘하는 게 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하나 잘 사는 재주는 있다라는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월급보다도 이쪽 부분이 더 컸을 때도 있고. 아, 직장을 다니면서도 계속 리셀링을 하셨던 거군요. 네, 리셀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구매를 네. 하고 취미 생활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렇죠. 네. 뭐 사실 저도 옛날에 이제 스쿠터나 뭐 카메라나 이런 것도, 특히 필름 카메라 쪽을 그냥 취미로 사 모으다가 많아지니까, 예, 그렇죠. 사다 보면 또 중복해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상태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좋은 상태가 나면 중고다 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처분하게 되죠. 그러면서 돈도 벌게 되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홍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그냥 취미로 예, 신발을 여러 개 샀던 것들을 한두 개씩 처분하면서 또 차익도 얻고 그랬던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직장에서 다니면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가 이제 직장을 나와가지고 이거를 전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일단 전념이라기보다도 일단 네.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제 나이도 있고 뭐 조이님이랑 제 나이가 동년배지만 저희 나이가 되면 한 번쯤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쵸. 좀 많이 해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제일 네. 컸고요. 그 다음에 내가 회사를 관두고 더하기 빼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맞아. 뭐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지금 자녀가 두 분이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딸이, 예쁜 딸이 네네. 둘이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내 딸들을 내가 먹여 살리는데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리고 두려움도 많이 있었고 그쵸, 그랬는데 그쵸. 네. 나와 보니까 네. 그렇게 뭐 저는 제 주위 분들한테 그래요. 나와도 그렇게 춥지만은 않다. 많이 춥지만은 않다. 많이 그러니까 따뜻하지 언제 나온 않지만. 거죠, 그러면? 제가 나온 거는 2월 말에 나왔고요. 2월 말. 네, 그래서 꽤 지금 됐네. 3월. 네. 3, 4, 5, 6, 7. 5개월 됐네요. 네네. 네. 5개월쯤 이제 네. 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뭐 어떤 달은 만족도 하고 네. 어떤 달은 뭐 네. 조금 아쉽고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 급여 부분이 좀 아깝지 않았나요? 그걸 포기한다는 게? 조금 왜냐면은 그것도 하고 또 이것도 하면서 예, 리셀링이랑 같이 벌면은
뭐 거의 한 월 1,000원 가까이 벌 수 있을 텐데 좀 잘 팔리는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이게 이제 신발 같은 경우에는 좀 오프를 뛰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오프를 뛴다는 게 그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네네네. 가서 사야 된다는 네네. 거지. 그렇게 뭐 네. 갑자기 기습발매로 뜰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날부터 애들 줄 서서 네. 이제 하시는 분들도 뭐 그 신발 발매 때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네. 그 여러 가지 그게 있다 보니까 회사에 미안한 거죠. 그리고 이게 아, 그치. 정해진 날짜가 딱딱 정해져 있으면은 저 그날 휴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치, 너무 그치. 죄송하니까 아, 회사에 민폐되는 네 거 그렇죠. 같고. 회사에 폐를 끼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 폐를 좀 많이 끼치면서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또 죄송스러워서 결정을 하신 거구나. 네네. 아, 지금 어때요? 이제 나와 보니까 예, 하시면서 이제 이게 전업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다른 예. 뭐 이제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까지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의 지금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취미단으로 하시는데 좀 잘하는 그 정도. 네, 그렇죠. 네, 그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네. 그냥 뭐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네. 월 500 정도를 내가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거 이상은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7월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제 뭐 그거를 보시면 뭐 오픈해서 봐도 충분히 네. 뭐 좀 더 괜찮았었거든요. 데이터를 그래서- 깔 수 있다라는 네네. 말씀입니다, 네, 뭐. 여러분. 아니 그런 걸 그렇게 안 믿어주시는 분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신발 저도 사실 그게 신기했어요. 신발 리셀링을 해가지고 운동화를 해서 월 500, 700 막 이렇게 번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했는데 예전에 아마 작년 영상 중에 제 스타벅스 텀블러로 거의 5억씩 버는 그 굉장히 어린 20살짜리 청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셀링 시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계기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신발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일단은 네. 못 샀죠.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아, 어렸을 때. 네, 어렸을 그게 경우에 언제죠? 뭐 98년도는 97년도는 네. 지금도 뭐 많이 생각이 나는 해였고. IMF예요, 네네. IMF. 예. 그때는 뭐 제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는 공고 출신인데 이제 대학교 가기 바로 전에 뭐 이제 잠깐 취업 나갔을 때 월급의 거의 90%를 줘야 하나 살 수 있는 신발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죠? 맥스 97 아시아라고. 그게 조던인가요, 그게? 아니요, 조던은 아니고 나이키, 나이키. 네, 나이키 맥스 시리즈 중에 97년도에 발매를 한 신발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엄청 갖고 싶었는데 동대문 이제 지하상가 이제 어두운 곳 가면은 보통 한 40만 원 선? 네네. 뭐 그 정도에 팔렸었어요. 비싸다. 그 당시에 40만 원이면은 지금 시세로 한 100만 원 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지금 그렇죠. 그때는 네, 그렇죠. 화폐 가치를 따지자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나이키에서 어찌 됐건 이제 계속 재발매를 해줘서 가격은 계속 먹고 위아래로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한이 맺혔었고 그 전에도 뭐 잘 살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뭐 신발을 계속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신발에 한이 있으셨군요. 그렇죠. 좀 신발 옷 같은 이거 원래 전 그냥 어떤 예. 분들한테도 저한테 뭘 좋아하냐 그러면 전 그냥 예쁜 거 좋아한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 흔히 말하는 뭐 나이키나 그 저희가 모으는 신발들 자체도 네. 신발이 기능성이 좋지는 않아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 80년대에 나왔던 신발, 90년도에 나왔던 신발, 2000년도에 나왔던 신발들이기 때문에 지금 20년에 나오네. 네, 20년 자체가 더 지난 신발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보완을 했겠지만 에어가 보완이 된다고 해서 뭐 나이키 에어가 보완이 된다고 해서 막 엄청 에어가 아예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되게 불편하지만 보면 예쁜 거예요. 아, 그 약간 레트로 감성 같은 건가? 네, 그렇죠. 향수가 있나 보다. 네. 스토리가 있네요, 그게. 나이키가 그걸 팔고 있고 제가 그거에 항상 팔리고 있는 입장인 거죠. 여러분 나이키는 향수를 팔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부터 그러면 신발을 사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모은 건 14년, 13년? 13년? 이제 좀 돈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네, 그게 시작이 된 건가요? 그거고 제가 그때
이쪽 그 수도권에 있다가 네. 시골로 이사를 갔죠. 시골을 부모님을 좀 모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제가 시골로 이사를 가면서 그쪽에 가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너무 심심한데 뭐 이렇게 옛날부터 신발 같은 거 예쁜 건 좋아했으니까 그 전에도 막 본격적으로 모은 거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신발은 모았었어요. 신발을 워낙 좋아했구나. 네, 워낙 계속 모았었는데 네. 이제 이거 본격적으로 내가 할 일도 없는데 뭐 이거나 한번 파보자 그래서 네.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팔 거를 감안하고 사신 거예요? 아니죠.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아직 순수하게 그냥 그때는 컬렉터로서. 네. 어느 정도의 저는 그때가 좀 낭만이 있는 신발의 낭만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신발을 어떤 분들은 리셀가가 높은 사이즈들이 있어요. 신발마다. 보편적으로 많이 신는 사이즈가 네, 그런 그게 것도 있고. 몇이에요? 남자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이게 또 메이커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그치. 그래서 사이즈도 약간씩 다르잖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아디다스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작은 사이즈는 조금 뽑아요. 그치. 큰 사이즈도 조금 뽑아요. 그러면 중간 사이즈 보통 흔히들 신으시는 200 뭐 한 60부터 70, 75까지 요 사이즈는 좀 대중적인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많이 뽑아요. 물량 자체가. 그 대신 사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치. 그러고 요 앞뒤 쪽은 조금 그러니까 좀 큰 사이즈들은 좀 그런데 작은 사이즈들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신발의 지금 기준 단가가 50만 원이라고 봤을 때 작은 사이즈들은 60만 원, 70만 원도 가고 막 그러죠. 같은 신발인데 오히려 그러니까 소량 생산됐던 것들이 가격이 높아지는구나. 그렇죠.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그렇죠. 여성분들이 그걸 좋아해 버리면 답이 안 나오죠. 이 시장에도 여자 고객들이 있어요? 이게 대부분 남자분이시긴 한데 선물을 하시죠. 남자들이 자기가 신발을 좋아하면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하는구나. 그리고 커플들도 많이 신으시고 하시니까 그렇구나.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2013년도부터 이제 신발을 사 모으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럼 현재까지 갖고 있는 수량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컬렉용으로만 뭐 한 250쪽, 300쪽 그 사이? 250켤레 여러분. 신발이 250켤레, 300켤레를 갖고 있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제가 검증해 드립니다. 저는 네, 어마어마하죠. 300켤레를 나 상상이 안 간다. 근데 그 신발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거는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250에서 300켤레 갖고 계신 거는? 거의 팔 생각이 없죠. 왜냐면 랩핑까지 다 해놓은 상태로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이제 저희 쪽 세계에도 부신 같은 게 좀 있는 애들이 있어서 부심. 네, 그러니까 뭐 한쪽은 그러니까 도끼 그 가수 도끼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세 쪽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소장, 하나는 실제로 진열, 쓰는 거. 그리고 하나는 실차 이런 식으로. 아예 소장은 아예 까지도 않고 그냥 박스채 보관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해지면 또 신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너무 좋아하는 컬러나 모델이면 그렇게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신기도 해야 되니까 자기가. 그치? 그렇죠. 그러고 뭐 저보다 대단하신 분들 너무 많아서. 그쵸. 맞아. 뭐 1000켤레 이상이신 분들도. 1000켤레. 코비진스는 얼마나 갖고 있으려나? 그분 예전에 제가 800쪽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400쪽까지 뭐 정리하셨다는 걸로 그때까진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더 지금 뭐 드셨거나 뭐 근데 최고 많이 갖고 계신 분도 본 적은 대단하다. 한 뭐 8, 900쪽까지도 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은 이제 뭐 진짜 특이한 스타일이셔서 큰 사이즈 막 300 사이즈, 310 사이즈를 일부러 나중에 진열이나 소품용으로 네네 그렇게 모으시는 그것도 분들. 아이디어 괜찮다. 네, 그렇게 모으시는 그쵸? 분이었어요. 가격 자체가 좀 싸기 때문에 너무 큰 맞아. 사이즈들은 그렇게 저는 그런 것도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신발이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신는 용도잖아요, 딱. 근데 이렇게 컬렉터들은 그거를 이제 DP용으로도 그거를 사나 봐요. 야, 신기하네. 신발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신발을 열었을 때 그 본드 냄새 한번 취하시면 본드 냄새.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어느 순간 뭐 사람들 그냥 뭐 그러니까 좀 많아지면서 저도 좀 예전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CD 같은 거를 내가 만약에 모은다 그러면 맞아.
제 가게 자기 CD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맞아. 10장, 20장일 때는. 근데 200장, 300장이 돼 있을 때는 그 CD가 그 가게 거의 안 들어있잖아요. 그치. 이거 들었고 귀찮으니까 다른 거 빼서 넣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도 50쪽, 100쪽까지만 해도 정말 소장 깨끗하게 하려고 애정 넘치게만. 운동화 안고 자고기도 하고요.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근데 그래도 뭐 신발 새로 나오고 그러면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그러면 그런 관련된 뉴스나 기사 같은 것도 계속 팔로우 하겠어요, 그렇죠? 찾아보고. 뭐 신제품 발매되는 소식이나. 네, 그런 거는 뭐 꾸준히 받고 꾸준히 봐야죠. 그리고 언제쯤 이게 근데 네, 그렇죠. 봐야죠. 봐서 언제쯤 나오겠구나라는 거 대충은 알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부터 팔기 시작한 거죠? 제가 똑같은 신발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도끼 그 가수분처럼 도끼가 많이 그 가격을 올려놨죠. 제 얼핏 듣기로는. 뭐 그분이 특별히 올려놓으셨다기보다도 어쨌든 그 물량 자체를 워낙 소량 뽑는 그런 애들은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못 구해서 저도 막 힘들게 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한 3족 4족씩 있는데 또 뭐 이번 달에 내가 좀 다른 옷 같은 걸 좀 사고 싶어 이럴 때 하나씩 팔기 시작했던 게 좀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열심히 안 팔았죠. 열심히 안 팔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된다라고 딱 느낌이 들어서 그때가 언제예요? 돈이 된다. 나이키 쪽보다는 이지 350이라는 그 모델이 있어요. 이지 350 이지 부스트. 네네. 이지 부스트가 어디 브랜드예요? 나이키? 아디다스요? 브랜드예요. 그게 유일하게 나이키에서 그나마 아니 아디다스에서 그나마 나이키랑 좀 싸워볼 만한 모델. 어쨌든 카니에 웨스트라는 지금 가수가 그 래퍼가 프로듀싱이나 그런 거 같이 하는 어쨌든 미국 내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그걸 디자인했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폭발적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솔직히. 같은 날 나온 뭐 신발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조단을 되게 열심히 클릭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보다는.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얘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가격. 출시한 지 얼마 만에? 그냥 자고 있났을 때 그렇게 했어요. 예, 지금 350 터틀도프 같은 경우에는 발매하고 220불 발매였는데 자고 있나니까 1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언제 샀는데요, 그거를? 언제 사자마자? 네. 다음 날? 네. 진짜. 자고 일어나. 근데 그때도 평이 되게 안 좋았어요. 되게 못생긴 신발이라. 그러니까 저도 좀 꼰대 감성이 있어서. 모델명이 뭐라고요? 이지부스트 350 터틀도프라고. 지금 여러분 여기서는 모델명을 유익 있게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게 돈이 되는 거거든요. 뭐 지금 뭐 구하시려면 좀 비싸서 그러긴 한데 그런 신발이 이런 게 좀 있구나. 그러면 나도 좀 한번. 근데 굳이 둘 중에 제가 이걸 클릭해서 그렇지 이걸 살라고 했으면 마음 먹었으면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때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뭐 그런데 얘를 포기했죠. 왜냐면 서버가 막 너무 불안정해서 얘를 포기하고 얘를 사자 그래서 얘를 샀는데 되게 신났었어요. 왜냐면 제가 모으는 조던이었고 뭐 그런 거였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차이 나서 아이씨 내가 보는 눈이 없어졌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꽤 돈이 될 수가 있겠구나를 깨달으셨군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셨나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이제 얘가 돈이 된다는 걸 조금 알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판매를 할 신발과 제가 소장하는 신발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해야 되는 신발들은 시리즈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컬러가 다른 거는 제가 소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리셀용으로 괜찮겠다 싶은 것들은 리셀용으로 이제 구매를 하죠. 근데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죠. 그러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딱 신발이 딱 터진과 동시에 대충 머릿속에 이게 금액은 얼마 정도 하겠다라는 거는 나와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생기셨구나. 그렇죠. 이게 다 근데 이제 뭐 오래 이 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 감이 조금 생기세요. 그러면 이제 그 감 따라 가시면 거의 뭐 실패는 없죠. 그 감을 이제 뭔가 좀 간단하게 모델 몇 개만 설명 들어 줄 수 있나요?
예. 모델 몇 그러니까 돈이 조금 크게 됐던 거. 얘 몇 개만. 이게 근데 예. 이게 돈이 좀 됐는데 또 통수 맞았던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제가 뭐 이지부스트 V2 지브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소량 발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공홈이랑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아디다스 공홈에서만 발매를 했던 것 같아요. 전 세계. 그러니까 다른 편집샵 같은 경우에도 보통 요즘엔 다 발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편집샵 같은 걸 일치 안 하고 그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샵에서 뭐 220불 근데 캐나다 달러는 좀 다르니까 그때 250불, 260불 뭐 캐나다 달러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뭐 한 130, 140까지 갔었죠. 그러면 뭐 4-5배 되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네. 그렇게 갔었죠. 근데 아디다스에서 통수를 저한테 한번 쳤죠. 어떻게? 재발매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가격이 또 떨어지나? 그럼요. 이게 물량 대비 이게 수요와 공급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나. 진짜 그게 한정판일 때 그게 그렇죠, 가치가 있구나, 희소성 때문에. 그렇죠. 이 컬렉터 시장이네요, 정확히. 이게 수집가들이 있는 시장이네요, 특성이. 그래서 뭐 그때는 또 근데 뭐 그때도 괜찮긴 했어요, 솔직히. 뭐 한 70선, 80선 뭐 그 선에서 이제 또 근데 그때는 그때는 그런 마음가짐은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는 정말 소량이라 한 족을 뽑아왔지만 내가 여기서는 5쪽 이상 뽑을 거야. 그래서 저도 그때 한 번에 8쪽인가 9쪽 정도를 그냥 정가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발매를 할 때 공홈이든 뭐든 간에 이게 물건을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것만 잘 살 수 있으면 예. 돈 벌기 쉽죠.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일인 거죠. 여기에 진입장벽이더라고요. 네. 변수가 너무 많아요. 매번 살 때마다 변수가 너무 많아서. 막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시간이 랜덤으로 나오는 사이트도 있고요. 뭐 어디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뭐 보시 쓰러 가는 경우도 있고요. 보시. 네. 여기서 이 본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매크로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연 티켓이나 아이돌 그룹의 공연 티켓이나 이런 것들을 매크로로 많이 해가지고 암표로 많이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신발도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 보시장 좀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보시장도 리셀이 돼요. 예. 리셀이 되는 참 재밌는 시장인데 걔네들도 그러니까 뭐 여러 유명한 봇들이 있어요. 제가 물론 봇을 써보진 않았어요. 그러고 저는 그냥 옆에서 많이 봐왔는데 쓰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고 봤는데 일단 뭐 지금 뭐 보통 이제 되게 유명한 봇들만 얘기를 하자면 뭐 이거 다 아는 거니까 뭐 사이버 솔이라든지 뭐 PD라든지 뭐 AI 오솔 그다음에 뭐 이브 뭐 여러 가지 봇들이 되게 있어요. 되게 많고 그러고 재밌는 게 이분들이 개발자들끼리의 자기 뭐라고 그래야 되지?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자기 봇이 더 좋다라는 걸 프라이드 같은 게 그렇죠. 있는 거지. 엄청 심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부심이 있어요, 부심. 네, 그렇죠. 이게 남자는 또 그런 게 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네 개발자들 중에서도 이제 이거를 해요. 얘가 만약에 이 사이트에서 이 신발이나 뭐 이 옷 같은 거를 몇 개를 털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근데 다른 뭐 2등 업체나 3등 업체가 그걸 많이 못 털었다. 그럼 걔한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가서 놀려요. 야, 나 이만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힙합퍼들의 그런 뭔가 디스 문화가 조금 있네요. 네, 스웩이 있어요. 스웩이 걔네들끼리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고 이제 금액도 발매가는 보통 한 300불, 350불, 뭐 비싼 거 500불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사시려면 그거보다 보통 웃돈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에 대한 라이센스 사는 것도 리셀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봇이 너무 많이 깔려서 누구나 다 쓰게 되면은 이게 사실 효용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나만 많이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 제한을 한다고 해요.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발 사는 거에 봇을 투입하는 것도 웃긴데 그 봇을 또 이제 라이센스에서 또 리셀링을 한다는 것도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봇을 사용한다고 다 사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봇쟁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안 그래요.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프록시도 몇십만 원어치 사서 봇 안에다가 때려 박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 그분들도 하나도 못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그거예요. 하나를 뚫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봇이 신발을 하나를 뚫으면은 한 족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막 10쪽, 20쪽, 뭐 최소한 싹쓸이 돼버리는구나. 5쪽, 6쪽 뭐 이렇게 사버리니까 이분이 확 크게 커 보이는 거지. 똑같은 봇인데도 어떤 프록시를 박았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러니까 프록시도 따로 판매를 하시는 거고 봇도 봇대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록시가 뭐예요? 이 가상 그건가요? 프록시 서버 이렇게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VPN이라고 보통 일반인들은 이제 그치. 서버를 이제 미국이나 가상 사설망 그런 사설망을 쓰는. 근데 그쪽 미국이면은 미국에서 판매하는 그 가설 사설망 자체 VPN 서비스. 프록시라고 그거 자체가 거기서 그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게 그런 경쟁까지 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에서 뭔가 발매하면 미국 쪽 서버로 접속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VPN을 꼭 켜야 되는 그 또 사이트들이 있긴 네, 사이트가 있구나. 있어요. 근데 그런 사이트에 저 같은 경우에는 VPN을 킨다면 봇 쓰시는 분들은 그 나라에 프록시를 박아서 들어가시겠죠. 그렇구나. 그치. 봇에다가 프록시 주소를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예. 근데 이건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이건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되게 재미난 것 같아요. 그 슈즈 리셀링 시장이. 이거 가지고 월 뭐 한 700도 벌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꼭 이거를 한 이제 김홍민 대표님처럼 뭔가 한 500에서 한 700 정도 돈을 벌려면은 이 봇을 안 써도 되나요? 네. 안 써도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손으로 노가다 하는? 뭐 손을 봇처럼 만들면 되죠. 기계적으로 만들면 되는데 근데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그러고 저도 생각하기엔 좀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손으로 저도 손가락으로 거의 한계가 온 게 아닌가. 나도 이제 봇을 슬슬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하는데 근데 이제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봇을 또 막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네, 서버 그러니까 창과 방패 같은 거죠. 네, 그렇죠. 창과 방패상.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업체라 그러면은 솔직히 100쪽 깔아놨는데 100쪽 다 팔리는 건 봇이 가져가나 일반인들이 가져가나 그치. 별반 차이 없거든요. 근데 이 다른 못 산 100분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컴플레인을 제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또 막으려고 또 노력을 하세요. 그분들 제조사에서도 그거를 막는구나. 네네. 결제 시스템에서도 막으려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또 몇 주 지나면 또 얘는 뚫는 거고 업데이트하고 얘는 또 그걸 또 막는 거고. 그러니까 네이버 그 쇼핑몰 알고리즘 그 어뷰징 막는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리셀링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뭐부터 해라 뭐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어떤 사람이 하면 좋다. 뭐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물론 신발은 무조건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발에 대한 지식 자체가 아예 없으신 분들은 100만 종 나와 있는 신발 제가 산다고 해서 제가 뭐 조이님한테 이걸 판다고 해서 조이님 저한테 웃돈 주고 안 사시겠죠.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웃돈 주고 사실 수 있는 분들한테 이걸 팔려면 그만큼 소량이나 가치가 있는 신발을 갖고 와야 되는 건데 100만 족씩 있는 거면은 그거는 근데 일반인들 눈에서는 다 100만 다 그런 맞아. 왜냐면 나이키에서 뭐 신발을 사신다고 하셨을 때 보통 제일 먼저 검색해 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엄청 많은 게 데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이지만 뭐 10만 원대가 넘어가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신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 신발만 봤을 때 제가 모으는 신발 자체가 그 정도 수준의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10만 원만 넘어가도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맞아요. 한 7만 원대, 8만 원대를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치. 그것도 물론 ABC 마트에서 팔리는 것들이 그런 거죠. 물론 되게 굉장히 좋은 소비세요. 굉장히 좋은 소비인데 저희 컬렉터 쪽. 뭐 신발을 정말 예쁜 거를 좀 더 남들이랑은 다른 신발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 신발에 대해서 알아야 그러면 저희도 그렇죠.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신발을 좋아하고 잘 알아야 된다, 모델이나 이런 거. 지금 영상이 다 돼가지고 다시 뒤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